첫 번째 질문입니다.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자신의 적성과 직업이 맞다고 대답한 사람보다 맞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또한 직업을 바꿔볼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사람은 절반이 넘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 중 비교적 불만도가 높은 8명을 초대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직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늘 이직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그런 직업들입니다. 막상 제가 현장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높은 대인관계 능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사실 그 현장에서 고민도 많고 또 개인적인 만족감도 그리 높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오영훈입니다. 지금 쇼호스트 양성 학원이 있습니다. 그 양성 학원에서 지금 몇 개월 수료를 했고요.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저의 적성에 꼭 맞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고민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휴학을 했었거든요. 이게 개인 사업이라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그게 더 시간을 많이 소비도 하고 몸도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교사, 연구원, 개인 사업가, 그리고 예비 의사.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아니 오히려 부러워할 직종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왜 이렇게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들을 대상으로 다중지능 테스트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다중지능, 아직은 좀 낯선 말이죠. 일종의 지능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은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해도 그가 가진 성향을 통해 그의 강점과 약점을 분류해 주는 겁니다. 직업이 불만인 이들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상당히 놀랍죠. 신기하게도 이들이 보이는 강점 지능은 모두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로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통증이에요? 아니면 우리한 거나 4cm 정도 되니까? 요새 봄에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의 성공과 지능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중지능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전 직업에 불만을 가졌던 이들과는 정반대죠. 모두 자신의 강점 지능과 직업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다른 사람하고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 속에 감춰져 있는 소질과 적성 능력도 그 사람 고유한 그림이 있어요. 프로파일이. 재미있는 것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이들 역시 잘 못하는 부분이 하나씩은 있다는 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순서 외우는 게 좀 머리가 좀 둔하고 약간 이제 이름을 갖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저 성 정도만 딱 알아두는 걸 목표로 하거든. 산수를 제가 막 80점 이상 받으면 정말 그건 특별한 경우였어요. 그 정도는 못했었고. 약도를 보고 찾을 때는 1시간 이상 헤맨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를 놓고 계속 도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아서. 성공한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는 잘하지만 한 가지는 못한다. 서번트 신드롬, 일명 바보 천재라고 불리는 이들의 작품입니다. 자폐 증세를 가졌지만 경이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서번트 신드롬입니다. 전시실 한쪽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소녀는 픽리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폐아입니다. 픽리안의 작품은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서번트 신드롬이 탄생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It's just very amazing. Like I would say, it's like a God gift also, miracle. 13살이지만 아직도 가게에서 거스름돈 계산을 하지 못하는 자폐아. 그런 픽리안이 유독 미술에 관한 한 천재적 재능을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능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The majority, probably about 3/4 of the savants, would be below an IQ of 70. But there are some that are off the charts within their particular area of expertise. If you depend on IQ very much to define savant syndrome, there's not going to be very much of a correlation there at all. 이 천재 소년의 뇌 속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IQ라는 잣대로는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이 아이의 재능 속에 비밀의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능을 말할 때 IQ로 표현합니다. IQ가 높으면 머리가 좋고 IQ가 낮으면 머리가 나쁘다는 식이죠. 그러나 다중지능 이론은 그 논리를 뒤엎습니다. 인간의 지능은 IQ 같은 통합된 방식으로는 체크할 수 없는 8개 지능으로 분화되어 있고 각 개인의 강점과 약점은 다르다는 이론입니다. 80년대 다중지능 이론을 맨 처음 주창한 사람은 하워드 가드너입니다. About a century ago in Western Europe, something called the intelligence test was invented. And this was a test that asked people of different ages to answer various kinds of questions, do various things, and you then got a score, and that score became your intelligence. And if you had a high score, that was good. If you had a low score, that was not good. 사실 IQ 검사의 원래 목적은 정규 과정에 적응하지 못할 학생을 미리 가려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지능의 대명사가 돼버린 것이죠. 문제는 IQ 검사가 인간의 지적 능력 중 극히 일부분만을 체크한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일부분이 낮게 나오면 그 사람은 아예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잠재 능력은 사고 능력, 그다음에 창의력, 그다음에 정서 능력인데 IQ는 지금 사고 능력만 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사고 능력도 IQ가 제대로 재느냐?
아이 사고도 제대로 못 재. 예컨대 IQ가 기억력을 재는데 기억력도 수십 종류나 되는데 IQ는 기억력이 하나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확하게는 기억력을 어느 것도 제대로 재지 못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지 강점 지능 하나 때문일까요? 이들의 지능 프로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성공 비결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 3가지를 주목하십시오.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공간 지능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언어 지능과 자기 이해 지능이 따릅니다. 이들의 상위 강점 3개와 이들의 직업을 염두에 두십시오. 뭔가 연결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발레리나 역시 마찬가지. 무대에 서는 특성답게 대인 지능이 상위 강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작사 작곡을 직접 하는 싱어송라이터답게 언어 지능이 빠지지 않습니다. 비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상위 3가지의 강점이 가장 효과적으로 조합된 곳, 바로 그곳이 성공의 자리였습니다.